저는 아카데미 원장 김지우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초등 영어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초빙한 엘리자 선생님 한 분 모셨고, 그 다음에 정말 스페셜 게스트라고 이렇게 지금 명칭을 달았는데, 이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시고 워낙 영어 교육에서 저희 영어 전문가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 주제로 같이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달러를 버는 영어 교육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초등 커리큘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한 이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설명회가 실은 초등 영어 커리큘럼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를 거의 한 20년 정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르친 그 경력에 비례를 해서 초등 영어에 대한 계속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문두에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 시작을 하면 지금 영어가 지금 너무 늦고요. 전체적으로 늦고 지금 초등 고학년 때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실은 엘리자 선생님이 시카고 출신이신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미 미국에서도 초등 고학년부터 이렇게 분리교육을 한다라고 해요. 영재반, 영재학교 이런 부분들이 실은 미국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 차용한 부분이 수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분리교육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우리 아이가 성적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근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도 있으실 텐데 이제는 조금씩 그걸 방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정말 또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요. 어떤 집단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초등 고학년부터 충분히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희 전공은 일단 수능이고요. 수능인데 이 수능 영어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해서 가르칠 건지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커리큘럼은요, 지금 초중고 내신이랑 수능을 다 같이 연계하고 4skills를 연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커리큘럼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학원에는 크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학원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과로 하는 보습학원이 있고 대형 종합학원이 있고 각각 이렇게 전문학원이 지금 있잖아요. 실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커리큘럼을 하나를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것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은 저는 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번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5년 동안 교직에서 그리고 대치동에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은 단순한 한국인 선생님이 몇 시간 하시고 그냥 외국인 선생님이 그냥 회화로 막 놀아주고 이런 수업이 실은 아니고 저희 3명 다 영어 교육에 대한 정말 확고한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끌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박혜린 선생님이 같이 끌고 가주시고 오늘 이 설명에 꽂힌 저희 영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전반적인 4skills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실 겁니다. 저희 반은요, 처음부터 2개 반으로 나뉠 겁니다. 학원의 규모가 실은 매우 크진 않기 때문에 한 반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저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2개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에 따라서 한국인 선생님과 영어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에 들어가는 빈도수가 이렇게 다르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세 개의 연합
수업이 가장 특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등 커리큘럼을 용기 내서 론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학원을 많이 보내보셨겠지만 정말 본질을 알고 가르치는 거랑 그냥 교재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거랑은 실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그 과목에 흥미가 붙냐 안 붙냐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 교육의 시기보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제가 가장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낀 게 모든 학생들과 일단 첫 마디 대화를 해보시면 그 개념에 있어서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 때까지 정말 개념을 알 때까지 잡고 해주세요. 붙잡고 해주세요. 정말 본인 자녀처럼. 그 부분을 제가 10년 넘게 이분을 뵀었고 10년 경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한 그 이유는 그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 기간 속에서 수없이 이런 많은 성공 사례들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 수능을 하시는 분인데요. 학년을 더 낮춰서 저랑 같은 그 틀에서 개념을 내신 어법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학교와 대치동과 목동과 EBS에서 봤을 때 정말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분이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요, 이렇게 총 4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반, L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식 문법을 개념 올라가는 영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집은 따로 Key English Word라는 1200이 교재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독해 교재 원어민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Speaking, Writing을 진행할 부분은 Inside Link Starter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은 가장 제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걸 지금 수능 독해 질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같이 제공을 할 건데요. 이 부분 저희 과제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박 선생님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S반, L반은 공통으로 EBS 퀄리티의 스튜디오 강의가 나갈 거여서 집에서 30분씩 보고 과제 해오고 듣고 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L반은 한 단계 더 높은 기초 영문법 시리즈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책의 지금 저자분이 허준석 대표님이세요. 오늘 이따가 지금 특강으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그런 분입니다. 자, 어휘책은 4,500단어 이걸로 함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책은 Subject Link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Essential 4 Skills를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고요. 저희 이제 엘리자 선생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통역은 통역은 일단 할 텐데요. 저는 이런 분을 실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커리어를 한국에서도 이렇게 석사까지 그 정치학까지 이렇게 하신 분은 실은 뵌 적이 별로 없고요. 게다가 미국 분인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다? 이런 분 저는 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정말 그냥 알바로 오는 그런 원어민들하고는 소위 말해 정말 차원이 다르는 정말 영어 교육에 진심인 분이십니다. 일단 선생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걸 정말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따로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꾸 큰 틀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얘기를 방금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어제 최상위 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희 서울대 언어학과 이 친구들이 저희 메인 조교진들이에요. 저희 이 학원에 저랑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랑 일을 하는 메인 조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스펙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뵀지만 소개드렸지만
저는 올해 15년 차 티칭 경력이 있고 엘리자 선생님은 13년 차시고 그 박 선생님은 10년 차 다 이상 분들이어서 제가 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좋은 그런 영향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각자 하는 일에 이렇게 다 열심히 프로페셔널하게 한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런 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전달되면 좋겠어서 인성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게 오며 가며 아이들한테 큰 어떤 또 자극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원을 다닌다는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그래서 어제 지금 제가 수업을 8개 수업을 하고 대치동에서도 2개 수업을 같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원래 지금 EBS에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 지금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제가 어제 애들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지금 내신 기간이잖아요. 내신 기간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보니까 이걸 내가 학교 다닐 때 알았으면은 좀 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은 대학을 잘 나오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으면 세상이 잘 풀리면 얼마나 쉽겠니?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게 다는 아니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인내심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고 한 것처럼 강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것처럼 그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 너희가 3년 뒤에 성인이 되면 아무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기만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기인 것 같아. 그럼 인내심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선생님 생각을 해봤는데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걸 해야만 인내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거 언제밖에 할 수 없다? 성인이 되기 전에 할 수밖에 없다. 성인이 되면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어른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해내면서 하기 싫지만 그걸 참고 해내는 부분이 큰 틀에서 보면 인내심을 기르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1등급 맞아야 돼, 내가 꼭 A등급 맞아야 돼 라는 것에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필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운도 작용을 많이 하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쌓이면 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힘이 될 거야.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내신 기간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니까 자꾸 이렇게 큰 틀에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제 분야만큼은 제가 영어가 전공이다 보니까 여기 영어에서만큼은 이게 지금 어떤 단계이고 너가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되고 이걸 계속해서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긴 시간, 일요일에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